안녕하세요. 폐암 사기를 자연치유한 지 5년차 접어드는 저는 피그말리온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저는 유방암인데요, 저는 폐암인데요, 저는 구강암인데요, 육종암인데요 하고 각각의 암종에 따른 자연치유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암을 치료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피를 깨끗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 맞아요. 그리고 또 장을 건강하게 하면 된다? 그 말씀도 맞거든요. 즉, 피가 깨끗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잘 된다라는 소리고요. 장이 좋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좋으면 간도 좋고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엔 제가 폐암이라고 해서 폐만 나빠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소 질환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질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부분을 치료해서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자연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힘들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몸 전체를 보고, 몸에 좋은 것들은 운동, 그 시기, 그 다음 마음가짐을 하면 그게 무슨 암이건 상관없이 암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자연치유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연치유가 어려워서 나는 그냥 항암할래, 방사선 할래, 수술할래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연치유는 현대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자연치유가 아니고요. 수술을 하든 방사선을 하든 항암을 하든 자연치유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암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자연치유잖아요. 그리고 자연치유라는 것은 우리 몸이 원래는 완벽한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 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망쳐진 거를 그런 습관들을 없애서 고쳐서 원래의 우리 몸의 치유력을 높여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더라도 보이는 암을 없앴다 하더라도 기존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바뀌지 않으면 몇 년이 뭐예요? 몇 개월 안에 재발전이 되는 것이 이 암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의 어떤 방법론들을 몰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누군가를 자꾸 찾아 헤매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제가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도서관에 가면 그 암 관련 책들을 모아놨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끌리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책의 제목이나 목차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들 중에서 끌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필기해 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읽고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 반복 학습을 하시다가 보면요. 우리 몸의 원리는 이렇구나. 그러니 왜 이렇게 자연치유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도서관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고요. 또 요즘은 저는 줌으로 이렇게 몇몇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함께 했던 한우분들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줌으로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한 권의 책을 갖고 각자가 느낀 바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보통 7, 8분 정도 함께 모여서 그런 시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독서 모임을 하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문장, 구절들을 그 상대가 감동 있게 읽었다, 또는 뭐 이 책 여기에서 많은 배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도 놓쳤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그 책을 나는 한 번 읽었는데, 그 독서 모임을 한 번 하면 8분의 이야기로 저는 8번의 책을 읽은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유 과정을 이제 가시면서, 물론 보호자의 도움도 좋지만 같은 암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떤 책을 읽고 함께 대화도 하고 또는 해봤던 방법들 중에서 좋았던 방법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이렇게 지지자, 동료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암을 치유하는, 자연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신간 코너에 이 책이 있길래 봤거든요. 저도 이 책, 그냥 보고 싶어서, 그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단데요. 여기에서 치유 요소 9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9가지의 치유 요소. 첫 번째가요, 이거 뭐 순서는 중요도에 상관없다라고 책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가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암은 하루아침에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낫는 병 또한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에서 대부분의 암환우들이 이제 식단에서 우리가 요즘 뭐 인스턴트나 또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것들로 해결하고 폭식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 그 식단의 근본적인 변화를 줬고요. 두 번째가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린다. 무조건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그 행동에 임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전 그런 거 봤거든요. 어느 분이 자연 치유를 이렇게 권했는데 그분 따라 하다가 이제 결과가 잘못됐을 때 보호자들이 그분을 되게 원망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수술 항암을 하시다가 항암 중에도 암이 커지거나 그 전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후회나 원망이 없는데요. 자연 치유하는 중에 좀 암이 커지거나 전이 되거나 좀 안 좋아지면 다들 수술 항암하지 않고 자연 치유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무조건 수술 항암 방사선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것들을 할 때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다스리라는 거죠. 암이 너무 커서 내가 자연치유하기 힘들면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의사의 말만 듣는다든지 무조건 치유된 어떤 경험자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적으로 하고 자신의 직감을 따르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신의 직감을 따르라. 우리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뭐 운동의 시간을 묻는데요. 제가 운동을 내가 스스로 해보면 요까지다 라는 느낌, 직감이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분이 맞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맞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 내 직감,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 너무 버거워라는 느낌이 있을 때 그까지 하는 게 맞고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사의 양이 요만큼인지 저만큼인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밥을 먹는데 요 정도 먹으면 맞다. 좀 더 먹고 싶지만 더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를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 직감이 오잖아요. 그때 멈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직감을 따라라. 그리고 제가 왜 지난번에 그 내면의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누가 뭐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약이 좋다, 어떤 보조제가 좋다. 예를 들어서 제가 BRM270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저는 BRM270을 오랫동안 먹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거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내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방법은 5만 가지예요.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저길로 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목표는 치유지만 그 위에 오르는 방법들은 수천 수만 가지라는 거죠. 꼭 이거를 먹어야 되고 꼭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편하게 할 수 있는 나한테 맞는 나의 직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허브와 보조제를 사용해라. 암 환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는 많은 영양소, 망가진 몸을 치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서는 허브와 보조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거. 이게 마음의 응어리가 있으면 그게 노폐물이잖아요. 암의 원인은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라고 했는데 이 노폐물은 우리가 이렇게 운동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생기는 노폐물도 있고요.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쌓여서 생기는 노폐물도 있고요. 마음의 응어리도 노폐물이란 말이에요. 그 억눌린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받아들이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하는 지지자들을 지지자들과 함께 가는 것도 되게 습관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가 영적 연결을 강화하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치유는 믿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저게 될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러니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가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 찾기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 자아실현,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이 책에서 나와 있고요. 저도 이 9가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치유를 할 때 막막하고 뭐가 답일까 할 때 그냥 도서관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원하는 끌리는 직관에서 끌리는 책을 한번 열어보시고 그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끌리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치유 요소 9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